안녕하세요.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핫 이슈인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에 대해서 흔히들 이제 지제 역세권 컴팩트 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오늘도 뭐 신문에 기사를 이렇게 쭉 봤는데 GTX A하고 C의 연장이 이달 중에 발표가 되고 2월 중에 제5차 철도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서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제역에 대한 그 역세권 개발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집중이 될 거고 그 가치는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H에서 얘기하는 수용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 이런 뭐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결국은 만일 이제 LH의 의도대로 이게 수용 절차로 진행이 된다 했을 때는 보상을 어떻게 받을 거고 보상 절차라든가 또 우리 원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선 어떤 보상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제 역세권 이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6월 15일 날 공람 공고가 발표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5월 중에 제가 한번 이런 유튜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고독 신도시고 여기가 고독 신도시가 확장이 돼서 개발 계획이 좀 미리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23년 6월 15일 날 공람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가 뭐 지구 지정이 된 걸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공식적인 절차는 작년 6월 15일 날 공람 공고가 된 게 다고요. 그런데 LH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동의도 없지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양쪽 비대위를 제가 다 만나봤을 때 LH에서는 24년 하반기에 지구 지정이 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4년에 이제 지구 지정이 되고 여기에서 요 사이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업 인정고시라고 있는데 사업 인정고시가 뭔지도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구 지정이 돼 가지고 137만 평이 그게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수용하는 토지 세목이라고 합니다. 수용되는 토지의 세목이 발표되면은 바로 그게 사업 인정고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땅이 수용이 되는지 내 건물이 수용이 되는지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구 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보상 절차가 들어갑니다. 보상 절차가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기본 조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게 어디 지역이냐면은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바로 옆에 있는 소하지구 환지 방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 예정입니다. 수용 방식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절차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지구 지정이 되면은 힘을 쓸 그런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수용 방식으로 갈 건가 아니면은 우리 그 지제 지구도 전에 그 평택시에서 했던 그 환지 방식으로 갈 건가 이런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광명시에서 광명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만 9년 걸렸습니다. 환지 방식인데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환지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환지 방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존의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모든 것이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헌집 죽게 새집 다오 하는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렇게 부정형적인 이런 토지들이 정형화되고 도로가 들어가고 공원이 생기고 나중에 이렇게 남는 채비지가 생기거든요. 그 채비지를 팔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지제 역세권에도 보면은 이런 기존의 환지 방식으로 하자는 그 의견이 많고 그쪽으로 움직이는 비대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전 토지에서
환지 받고 이런 권리 면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종전 토지에서 이렇게 도시 개발이 돼 가지고 이렇게 권리 면적으로 내가 갔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가 가치가 전에 것보다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50만 원짜리가 이게 뭐 토지가 더 돼서 이게 그 가격 이하로 간다 그러면은 환지 방식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지제 역세권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 권리 면적 가격이 굉장히 높을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LH에서 평택시에서 수용 방식을 철회를 하고 원주민들이 원하는 환지 방식으로 갈 수 있는지, 워낙에 이제 지제 역세권은 위치가 탁월하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간다 해도 우리 원주민들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거고, 환지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뭐 대형 디벨로퍼라든가 투자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수용 방식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과 환지 방식으로 장단점을 극명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방식으로 가든지 우리 원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제대로 된 그런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H에서 이제 2023년 6월 15일 날 공람 공고를 했어요. 지구 지정이 이제 하반기 예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업 인정 고시가 같이 따라옵니다. 거의 동시에 되는데 이 박스 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밑에 것들은 사실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반대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고쳐질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공람 공고가 되고 이 지구 지정이 됐을 때 요 사이, 그러니까 24년 하반기 이전까지 우리 원주민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토지 면적은 137만 평이고요. 지주 숫자는 대략 4,2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써 앞서 나가시는 분도 많아요. 보상은 언제 이루어지냐? 돈은 얼마를 받을 거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보상금은 뭐 이렇게 평가는 누가 하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상은 언제를 할 거고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보다는, 만일 환지 방식이 우리가 이제 우리 요구대로 들어지지 않고 수용 방식대로 계속 간다면은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데, 이 보상, 이 수용이 됐을 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4,200명 지주 중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늘어져서 길게 갔을 때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제 역세권 반대편 동쪽에 보면 지제 세교지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사업이 난항을 갖고 가고 있죠. 딱 한 블럭만 지금 개발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수년 동안 계속 환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에 많은 필지들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지제 역세권에선 발생이 되지 않으려면은 환지 방식으로 빨리 결정이 되든지 아니면 수용 방식으로 빨리 결정돼서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가는 게 원주민들한테 유익하다는 얘기죠. 보상은 언제 하느냐? 지구지정이 되고 이렇게 토지 및 물건 조사, 이게 이제 기본 조사라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게 아마 내년부터 진행이 될 거거든요. 이런 절차이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사이에 얼마 전에도 작년 하반기에도 모 감정평가법인에서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 비대위원장님도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 면적의 2분의 1,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서를 받아서 그 감정평가법인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보상금은 누가 정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모르지만은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고 작년 6월 15일이고 지구 지정이 되고 사업 인정 고시가 이렇게 질 거죠. 그리고 25년 정도의 지구 계획 승인이 고시가 되면은 사실은 이때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사이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시도지사와, 이거는 토지감정법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옮겨온 거거든요.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원주민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이쪽에 방충리 쪽의 비대위하고 지제 쪽에 있는 비대위가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들은 얘기는 방충리 쪽에는 200여 장의 동의서, 또 다음에 지제역 쪽에는 800장이 넘는 동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동의서를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신 분도 있고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감정평가법인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이 사이에 우리 원주민들이 동의서가 완전히 그 법적인 규정을 못 미쳐가지고 감정평가법인을 우리가 정하지 못하면은 LH가 맘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보상금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아마 적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필요한 서류는 뭐냐면은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서가 방충리에 계신 분이 방충리에 동의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제 쪽이 좋아 보여서 이쪽에다 동의서를 또 써주면은 이건 무효예요. 어느 한 군데다 밖에 써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방충리 쪽에 비대위를 써주셔도 괜찮고 지제역 쪽에 그 비대위를 써줘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대위가 몇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결국 요런 시기가 되면 지구 지정 전이나 이렇게 급박하게 일정이 진행이 되면은 비대위가 통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면적의 2분의 1, 지주의 2분의 1의 동의서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권익을 스스로 찾고 그 다음에 보상을 잘 받으려면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정입니다. 일정이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여기만 돼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는 사실은 여기가 제일 큽니다. 여기가. 그래서 주민 공람이 이루어지고 사업 인정, 여기가 이제 지구 지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이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은 대략 6개월 이내에 기본 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지작물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 지주들이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땅은 보상을 잘 받으려고 내 땅을 내가 이제 사감정, 일반 우리가 감정평가법원의 감정을 받으면 어쩔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작물 조사에서 감정평가를 잘 받으려면 그거는 가능한데 토지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근데 협의를 해서 수용이 되고 이제 그 보상금이 나오고 그러죠. 근데 많은 분들 일부에서는 나 그 보상금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재결 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정도만 되면 LH는 이미 보상할 사람들은 보상하고 거기에서 불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걸고 자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사이에 원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그 동의서를 해서 감정평가법인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절차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추진 일정인데 우리한테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군데예요. 남양주 왕숙지구하고 부천 대장지구하고 고양 창릉지구, 이게 3개 신도시인데 이런 일정들이 쭉 있어요. 이거 보면은 공남공고가 여기 부천 대장지구를 한번 보면은 공남공고가 2019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딱 12개월 만에 지구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지제 역세권하고 비교해 보면 23년 6월 15일에 공남공고가 됐기 때문에 6월 15일, 올해 6월 15일이면은 우리 아직 하반기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LH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삼성전자가 용인시 이동 남사에 300조 투자하는데 거기에 아마 인력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우리 지제 역세권이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반기쯤에 이게 지구 지정이 되고 사업 인정 고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의 적극적 문제, 이 첫 조사인 기본조사, 지작물 조사를 하는 거죠. 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3개월인 굉장히 빠른 거죠. 여기는 8개월 걸렸지만 여기는 3개월 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지제 역세권이 컴팩트 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공주택지구예요. 이게 토지개발법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일정이 좀 빨리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지구 지정이 되면은 이 몇 개,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월 안에 기본조사가 지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본조사가 끝나면은 이제 보상 계획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플러스 7개월.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감정평가가 지면 플러스 2개월 해서 지구계획이 고시가 되고 협의 통보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내가 얼마를 받을 건지 완전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서 보상 금액이 맞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불복을 해서
근데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천 대장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일정대로 간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한번 일정을 한번 해봤어요. 23년 6월 15일 날 주민 공람공고가 공식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24년 6월 정도에 6, 7월 정도에 지구 지정이 된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 초에 기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25년 한 3월 정도 아니면 봄쯤에 보상 계획이 있고 감정평가로 이어지고 25년 내년 말 정도에 보상에 대한 협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음 장에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 기본조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공사진은 이미 LH가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집을 짓거나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 중에는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건물을 지어야 될까 말까 이렇게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건축 허가를 받아놨대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나대지였을 때보다 그래도 건물을 지으면은 다만 보상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건축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근데 여기 항공사진에서 한 가지 숨은 트릭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요. 왜냐하면 항공사진으로 해서 건물이 있는 걸 확인이 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작물 조사를 할 때 건물 안에 어떻게 갖추어진 거는 항공사진으로 모르니까 그거는 잘 하는 게 좋다고 저번에 감정평가법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측량조사나 토지 출입이나 이런 것들도 함부로 못해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특히 지작물 조사를 할 때는 토지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안 받고는 절대 들어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마 내년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기본조사는 요 내용은 제가 제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그 감정평가법인의 대표가 그 요령을 알려준 거예요. 기본조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는 지작물 조사를 말합니다. 기본조사는 시행사인 LH가 해야 되는데 LH가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입찰을 붙여요. 그래서 감정평가법에서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법에서 하고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물 같은 건 한 채당 경비가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저기 감정평가법원에서 입찰을 따서 하루에 여러 건물을 지작물 조사를 하는 게 걔네들이 돈을 버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지작물 조사를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감정평가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지작물 조사를 하러 올 때 커피를 한 잔을 주시든지 아니면 생수를 하나 주시든지 해서 그 조사를 나왔던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좁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고 만일 폐문 부재라든가 두 번, 세 번 되면 이 사람들이 이 50만 원씩 자꾸 이렇게 다운되니까 걔네들 수익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감정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지작물 조사를 할 때 주택이나 이런 거 할 때 지주분들한테 소유자한테 통보가 가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그 감정하러 오신 분한테 잘 대답해 주는 게 요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입니다. 심지어 계집 하나도 평가가 2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토지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작물에 대해서는 가치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안에를 크게 돈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하는 게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지에 대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께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에서 보상금을 좀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엊그저께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비대위를 만나보고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LH라든가 평택시라든가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보상가를 낮추려고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낮추지 않을까 이걸 걱정을 했었는데 올해 그 공시지가 그 표를 한번 받아봤대요. 받아봤는데 작년보다 조금 올랐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조금 방충리하고 지제동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제동은 2021년부터 시에서 환지 방식으로 간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미 토시거래 허가구역을 21년부터 묶어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추가로 됐죠. 근데 방충리는 작년 6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된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제동 쪽 분들이 이중으로 불이익을 겪는 그런 게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은 토지 그 공시지가는 조금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공시지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밑에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의도적으로 공시지가를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공시지가를 높인다 그러면은 보상가가 15% 정도 떨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토지를 평가할 때 토지를 평가를 해야지 보상금이 얼마를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올해가 지구 지정이 되기 때문에 24년도 표준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이 여기 있다 그래도 내 근처에 표준시 공시지가가 어디에 설정되어 있고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표도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시 공시지가 하나만 가지고 보상 금액을 정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선례 있죠. 거래 사례. 주변에 실거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대종 쪽에는 21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가 묶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방충리 쪽에는 작년 6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묶였으니까 그 전에는 활발하게 거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양쪽 지역이 어떤 이권이랄까 아니면은 재산권이랄까 이런 거에서 조금 다른 형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제 쪽에 계신 분들의 불만이 평택시라든가 LH에 대한 불만이 조금 더 많은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환지 방식이 아니라 LH 방식대로 수용이 된다 했을 때는 이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준시 공시지가 선례 거래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유의사항입니다. 이거는 여기 감정평가법인이 여기 법무법인에서 간곡히 당부한 거예요. 24년도 표준시 공시지가 선정되기 위해서 절대로 24년도 표준시 공시지가를 높이기 위한 이의 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시지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 공무원들을 아니면은 시청이나 이런 데 가서 이걸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하면은 보상금이 무조건 15%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지주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평균 얼마 올랐는데 내 토지가 평균보다 10% 20% 올랐다 그러면 15%가 깎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전체적으로 올라가거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반영이 돼야지 내 것만 보상을 많이 받겠다고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활동을 아니면 돈 들여서 뭘 한다 그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상을 조금 더 높이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토지는 건드리지 마시고 지작물에다 손을 대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상액은 개별 공시 금액과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례하고 표준시 공시지가 24년도 표준시 공시지가하고 관계가 됐으니까 그걸 유의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지제하고 방충리 쪽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첨단 일반 복합산업단지가 거기도 48만 평이 있어서 거기에 거래 사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사례는 우리 여기 방충리하고 지제는 꽤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표준시 공시지가는 올해 조금 올랐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보상가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표준시 공시지가 위치입니다. 50개인가 이렇게 지금 선정이 돼 있거든요. 50개가 조금 넘네요. 54번도 있고 이 표를 잘 보세요. 이 표를 보면 여기 1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제 그거죠. 절대농지죠. 여기 지제동 쪽에 그 다음에 여기 울성마을 방충리 국리 쪽이에요. 여기 지금 다 번호가 찍혀져 있는 게 표준시 공시지가예요. 뒷장을 한번 보실까요? 다 나와 있죠. 번호 딱 보시고 번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나와 있고 토지 이용에 대해서 나오고 표준시 공시지가가 있어요. 요거는 제곱미터 단위니까 평당 아닙니다. 여기다 3.3 정도를 곱하면은 평당 얼마라는 게 나오죠. 표준시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도 많고 어디서 듣고 이걸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EGTV에 올려놨습니다. 보시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도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입니다. 23년도 표준시 공시지가입니다. 24년이 달라지겠죠. 그 24년도 표준시 공시지가 나오면은 아마 법무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감정평가법인에서 이 표를 또 만들어서 원주민들한테 배포를 할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용이 다 이렇게 되고 협의 단계, 수용 재개 이거는 사실 우리가 크게 손댈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주 큰 토지라든가 큰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절차로 갈 수가 있지만은 또 이렇게 좀 뭐 작은 토지라든가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사실 여기에 개입될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권 대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주자 대책, 이제 이주자 택지라든가 생활 대책이라든가 협의자 택지라든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따로 한번, 이거는 우리 고덕 신도시하고 비교해서 제가 이제 고덕에서 50번째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자 택지라든가 협의자 택지라든가 상가딱지 8평, 6평짜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보상 절차라든가 동의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 대책 있죠, 생활 대책 있죠, 협의 택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LH가 기본 틀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원주민들이 LH하고 우리 지제 역세권을 협의에 따라서 이 조건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유리하게. 그런 것들은 제가 앞에 장하고 여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냐면 대토보상, 도보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대책위원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방충리라든가 지제역 쪽에, 특히 지제역 쪽에서는 평택시에서 81만 평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던 것이 무산이 됐는데, 그러면 환지 방식하고 유사한 어떤 그 보상 방법이 뭐냐? 대토라는 거죠. 그래서 대토 때문에 우리 그 비대위에서 공부를 많이 하러 다녀요. 최근에도 용인 플랫폼 시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토에 대해서도 또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대토 때문에도 시행사를 만나고 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생계 지원인데 여기를 거의 이제 지금 마지막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적게는 1, 2년에서부터 우리 울성마을 같은 경우는 500년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의 터전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LH에서 정당하게 우리 원주민들에게 생계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에 있는 주민, 원주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공남공고가 2023년 6월 15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1년 전, 그러니까 22년 6월 15일 이전에 소유를 하고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전 1년을 못 채우신 분들은 아마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요건이면 대책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책은 수립 주체는 시행자, 광역기체, 기초단체장, 그리고 평택시장이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직업훈련 이런 것보다는 주택지구 안에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걸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비상대책위원회를 일종의 조합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생계지원 대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징을 한번 볼까요? 법령상이라 그래요. 법령상. 이게 무슨 관례가 아니에요. 법령상 소득 창출을 할 수가 있어요. 분묘의 2장. 여기 방충리 보면은 그 연안차시 땅이 3만 평이 넘는데 보면 묘지가 엄하게 많거든요. 묘지, 분묘의 2장, 20개 벌채, 방치된 지하 굴착지구의 원상복구 등 지작물 철거. 이거에 대해서도 어제도 어떤 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작물 철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제 쪽에는 그냥 대형 건물도 많거든요. 이런 지작물 철거를 시장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위 법인,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법인단체,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조합 형태, 여기에다가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지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환지 방식으로 갔을 때보다는 만일 수용 방식으로 갔을 때는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대규모 사업장에 지작물 철거에 대한 이권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 아니면 그냥 나중에 우리가 이걸 손을 안 대면은 결국 LH가 마음대로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법인이나 단체, 우리의 비대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똘똘 뭉쳐져서 이런 이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권을 가져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LH하고 싸워서 하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비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 관리. 우리 여기 지제역세권 안에 공공 건물도 있을 거고 공원도 있을 거고 주차장도 있을 거고 이런 많은 수익 사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그다음에 그 아파트 같은 거 공공주택 관리라든가 5개 광고물 관리라든가 지제역 앞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지금 잘 이렇게 좀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가 좀 되면은 LH한테 한 목소리를 내면 보상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생계 지원도 잘 받고 이주자 택지라든가 협의자 택지라든가 대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 더해서 이렇게 생계 지원까지 한다면은 지금의 원주민들이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원주민들이 좀 잘 몰라요. 그리고 비대위 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원주민들이 이렇게 귀담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우리 EGTV를 많이 그냥 구독을 하고 계신데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만일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갖고 있을 거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제 역세권 그 공공주택지구 콤팩트 시티에 대해서 환지 방식으로 갔을 때, 수용 방식으로 갔을 때 일전 개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세부적으로 이주자 택지라든가 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시간을 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약간 오류난 부분들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정리해서 또 바로잡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지제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